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40이 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결혼 전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딱 한 번 해봤었어요. 인생은 길고 이성을 만나볼 기회도 많았었는데 당시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까탈을 부리느라 그랬는지 연애하고 싶은 감정이 별로 들지 않았어서 연애 경험이 적은 것이 이제와 가끔씩 후회가 되고는 해요. 요즘 젊은 분들은 결혼 전까지 평균적으로 몇 번쯤 연애를 해보고 결혼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남편과 일어났던 갈등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에요. 전 남자친구와는 성인이 되고 그나마 가장 순수할 때인 20대 초반에 만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연애를 했어요. 같은 대학교 탁과생이었지만 동아리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고 우연히 사는 동네가 같다는 걸 알게 된 후로 급격하게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동네에 친구가 생겼다는 핑계로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불러내서 차 한잔, 술 한잔 나누다 보니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네요. 그 친구랑은 무려 7년 가까이 연애를 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연애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정도인 것 같네요. 그래도 꽤나 긴 기간이죠. 제가 2년을 뺀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저희는 해외 롱디 커플로 지냈기 때문에 실제로 만난 건 3번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요즘 같은 시대엔 채팅 메신저나 영상통화 같은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니 연락이라도 자주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20대였을 때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거나 요금이 비싼 전화를 이용해야 했으니 연락을 자주 주고받지도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형태였죠. 이런 형태의 연애를 하라고 하면 대체 누가 하나 싶겠지만 어린 시절에 만나 5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꼭 붙어있다시피 하고 학교까지 같이 다니며 연애를 했다 보니 남자친구가 떠난다고 할 때 말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가 무작정 떠난 것도 아니었고 꿈이 해외에서 취직하는 거라 유학 목적으로 간 거였으니 말리면 남자친구의 창창한 앞길을 제가 말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정말 널 두고 떠나고 싶지 않은데 정말 미안해. 대신 내가 잘 돼서 꼭 널 데리러 올게. 우리 같이 나중에 미국에서 살자. 응?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한 번도 우리나라를 떠나서 타지 생활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는 연고 없는 나라에서 외롭게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남자친구가 함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랑 있는 것도 좋지만 저는 다른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오빠, 미안한데 나는 미국에서 살 생각이 없어. 그냥 유학 갔다 와서 한국에 취직하면 안 돼? 유학 갔다 오는 건 기다릴 수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살 자신은 없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용기 내어 의사를 표현하니 남자친구가 돌연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우리 헤어지는 거야? 응? 헤어지다니? 어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남자친구가 한 번쯤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헤어짐이라는 결말이 도출되는 걸 보니 좀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제 반응을 살핀 남자친구가 눈치를 바로 챈 건지 금세 미안한 얼굴로 저를 토닥이더라고요.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먼저 헤어져 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를 붙잡은 채로 외국으로 떠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막상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니 저는 이상하게 더 못 헤어지겠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뭔지 참. 5년을 내리붙어 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멀쩡한 척 잘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저는 결국 헤어지지 않겠다며 남자친구를 붙잡았고 그렇게 지옥 같았던 해외 롱디 커플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애틋함이 넘쳐서 요금이 비싼 것도 모르고 통화를 길게 하며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온 통화요금 고지서를 보니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게 이메일을 통한 교류였어요. 이메일로는 사진도 보낼 수 있고 서로 절절한 마음이 와닿기도 해서 좋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목소리를 안 들은 지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서러워지더라고요. 게다가 첫 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한 번씩 들어왔지만 그 다음 해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딱 한 번 들어온 게 다였어요. 아무리 이메일을 길게 써도 서로의 생활을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생활이 바빠지니 이메일도 점점 뜸해지고 내용도 짧아지면서 거리가 멀어진 만큼 마음도 멀어진다는 느낌이 점점 세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남자친구의 미래 따위 모른 척하며 처음 떠날 때부터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렸어야 하나? 혹은 남자친구가 절 위한답시고 헤어져 주겠다고 했을 때 받아들였어야 하나? 어차피 남자친구의 유학 목적이 해외 취직이라면 나중에라도 함께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기약도 없는 기다림에 이렇게 외롭고 지쳐하고 있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서 막판에는 연락이 뜸해진 남자친구에게 아무런 서운한 감정조차 들지 않다가 연락을 기다리는 걸 그만두고 저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연락을 끊은 걸 뻔히 알면서도 남자친구는 왜 연락 안 하냐고 묻지조차 않더라고요. 저 따위는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그제서야 남자친구에게 제 존재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이 나면서 한바탕 눈물을 쏟았어요. 그렇게 제 연애는 길고 오래 간 거에 비해 너무 허무하고 아프게 끝나버렸어요. 저는 5년간 남자친구를 만나 행복했던 기억보다 마지막 2년간 해외 롱디를 하면서 끔찍하게 외로웠던 기억이 너무 싫었어서 그 다음부터는 연애를 좀 꺼리게 되더라고요. 사람한테 질릴 대로 질려버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첫 연애가 끝난 후 1년 정도 연애에는 관심조차 없는 채로 지냈어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하고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는 회사의 다른 팀 직장 동료였고 친한 사람의 친한 사람끼리 점심을 먹는 모임이 형성되어 같이 점심을 먹다가 친해졌죠. 제가 해외 롱디를 시작했던 시기쯤 만나 2년간 고통받는 모습을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제 첫 연애 사정에 대해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기댈 곳도 없고 하소연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밥을 먹으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하소연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딱히 그런 생활을 서로 숨기고 안 알려주는 타입들은 아니라 어쩌다 보니 밥을 먹으면서 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는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제 연애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만큼 저도 남편의 전 연애사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마침내 지긋지긋한 해외 롱디 생활을 끝내던 날, 사람들이 다들 축하해주는 자리를 가지면서 남편 이야기도 듣게 되었던 게 시작이었죠. 아우, 말도 마. 우리 이대리 못지않게 김 과장님도 엄청난 수뇌보였다고. 과장님도 첫사랑이랑 연애를 6년 했다고 하셨나? 아우, 제가 무슨 수뇌보예요. 헤어진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러니까요. 헤어지고 4년간 연애를 안 하는 게 순애지.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진 것도 아니라면서요. 과장님은 왜 헤어지셨는데요? 당시 남편은 다정하고 섬세한 성격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평판도 좋고 외모도 준수한 타입이라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상당했어요. 남편을 짝사랑하며 소가리를 하거나 호시탐탐 대시할 기회를 노리는 직원들을 여러 봤음에도 좀처럼 연애 소식이 들리지 않았던 터라 무슨 연유로 연애를 안 하는지 궁금하긴 했던 터였죠. 왜긴 첫사랑을 아직도 못 잊었다니까. 진짜요? 요즘 세상에 첫사랑 못 잊는 남자도 존재해요? 깜짝 놀라서 물으니 당시 과장님이었던 남편이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러는 이대리도 첫사랑이랑 못 헤어져서 그렇게 마음고생했으면서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에이, 외롭고 미련 때문에 못 헤어지고 질릴 때까지 붙잡고 있던 거랑 첫사랑 못 잊어서 연애 못하고 있는 거랑 같나요? 저도 당분간은 연애 못할 것 같긴 한데 못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 못 잊어서가 아니라 인간한테 아주 지구 끝까지 질려봐서 다시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랑 엮일까봐. 연애의 이응자만 봐도 기겁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걸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관계 지금이라도 끊어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속이 다 시원해요. 그래, 저게 맞지. 솔직히 파릇파릇한 20대라면 모를까. 30대 중반이 다 돼가는 사람이 아직도 첫사랑 못 잊는 건 순애지, 순애. 이렇게 된 김에 이대리랑 김 과장이랑 만나보는 건 어때? 우리 회사 사내 커플 결혼하면 지원금 2배로 주잖아. 둘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잘 어울리는데? 응? 그러네, 둘이 만나면 되겠네.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데? 아주 그냥 선남선녀네. 선남선녀야. 아니 대리님, 저 헤어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친하게 지내는 대리님이 그렇게 농담을 하니 전 괜히 얼굴이 헛헛하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손사래를 치며 부정하는 저와는 달리 과장님은 별다른 부정도 없이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뭐야, 김 과장은 싫지 않은가 본데? 이대리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뭐야? 4년간 연애는 못했지만 이대리는 괜찮다? 설마 이대리 헤어질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니죠? 그럴 리가요. 농담이랍시고 주고받는 대화들이 저에게는 하나하나 타격이 왔어요. 그도 그럴 게 저도 이성으로서 김 과장님을 봤을 때 전혀 싫지가 않았거든요. 다만 그동안 전 남자친구에게 시달리던 기간이 워낙 길었고 김 과장님은 여직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으니 저와 엮일 일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죠. 막상 엮이니 너무 당황스럽긴 했지만 상대가 저렇게 태연하게 나오니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넘어간 엮임이었지만 박 대리님은 저희 두 사람을 엮는 걸 멈추지 않았고 저도 그날 이후로 과장님과 제 사이에 대해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묘하게 그날 이후로 김 과장님이 부쩍 제게 잘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뭐야? 둘이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있으면 소문이 돌아도 진즉에 돌았겠죠.
사내 연애는 복사기도 안다는 말 있잖아요. 하긴 혹시 김 과장님이랑 뭐 있으면 꼭 말해줘야 해? 아, 있긴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자꾸. 김 과장님은 아직도 첫사랑 못 잊으신 것 같은데요. 너무 설레발치지 마세요. 뭐? 아직도 못 잊었어? 아니 김 과장, 그놈의 첫사랑은 뭐 무덤까지 가져갈래? 이제 그만 잊고 다른 데로 눈을 좀 돌리라고. 누가 보면 첫사랑이랑 사별이라도 한 줄 알겠어. 봐봐, 여기 이들이 얼마나 참해. 새 출발 좀 하자. 응? 누가 그래요? 첫사랑 아직도 못 잊었다고. 이대리가 그러던데. 네? 아닌데. 저 잊은 지 좀 됐어요. 뭐? 언제부터? 한 달쯤 됐나? 과장님은 그 말을 하고 제 눈을 빤히 쳐다봤어요. 제 착각이 아니라면 한 달 전이면 제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술자리를 가졌던 바로 그날이거든요. 정말로 과장님이 저에게 관심이 있나 싶었지만 그에 대한 제 호감도와는 별개로 사내 연애라는 리스크 많은 일에 뛰어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당시 제가 전 연애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리스크 많아 보이는 연애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과장님은 일정 선 이상으로는 넘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썸인 듯 아닌 듯 주변 사람들이 엮으면 엮는 대로 어영부영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하영씨, 나 이직해. 네, 정말요? 다니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거든. 이번에 면접을 봐서 붙었어. 와, 축하드려요. 그럼 이제 뵙기 힘들겠네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아쉬움이 뚝뚝 묻어나왔어요. 과장님은 시무룩한 제 얼굴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린 계속 만날래? 네? 나는 하영씨 나가서도 계속 보고 싶은데 하영씨는 어때?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좋아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제게 호감은 쭉 있었는데 딱 봐도 사내 연애를 꺼리고 있는 데다 전 연애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여서 적극적으로 대시하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던 겸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고 대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호감도가 상승했어요. 진취적이면서도 저를 배려해주는 것 같아 제 이상형에 꼭 부합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도 꽤 오래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4년 정도 연애를 했거든요. 남편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어서 연애하는 내내 정말 안정감을 많이 느꼈어요. 같은 장기 연애여도 어디를 튈지 모르는 성향이었던 전 남자친구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항상 어디 가서 한눈을 팔거나 사고 칠까봐 내심 불안했던 전 남자친구와는 달리 정말 저만 바라봐주고 모임 등을 잘 나가지 않아 생활 패턴이 멀끔했거든요. 그런 점이 너무 좋아서 연애를 쭉 했죠. 그렇게 3년 정도 사귀었을 때였을까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데이트를 하러 카페에 갔는데 갑작스러운 남자친구의 발언에 저는 입안에 있던 커피를 다 쏟을 뻔했어요. 하영아, 나 다음 달부터 창원 내려가.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려간다니? 창원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남자친구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기껏 힘들게 취직한 좋은 회사를 두고 내려간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냥 너무 타지살이를 오래 했더니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제 좀 서울 벗어나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혹시 너도 같이 갈래? 아니, 오빠야 오빠 고향이니까. 거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다지만 나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동네인데 무작정 오빠만 보고 따라 내려가라고? 그것도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무작정 나만 보고 오라는 게 아니라 네가 정 여의치 않으면 안 와도 되는데 그냥 네 의사를 물어본 거야. 이왕이면 붙어 지내면 좋으니까. 이왕이면? 장난해? 내가 얼마나 장거리 연애에 학을 떼는지 알면서 지금 나보고 안 따라 내려올 거면 장거리 연애를 하자는 거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오래 생각해보고 결정한 건데 내가 이 나이 먹고 너랑 결혼 전제로 생각 안 하고 연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결혼을 한다면 꼭 너랑 하고 싶어. 그래서 진지하게 묻는 거야. 아니, 어쨌든 오빠는 지금 날 두고 고향으로 가겠다는 소리잖아. 내가 장거리 연애 너무 싫다고 노래를 부르는 걸 2년 가까이 그대로 듣고 살았으면서 아니, 연애 후에도 3년 가까이 오빠랑은 장거리가 아니어서 좋다고 맨날 그랬는데 나한테 이런 제안하면 내가 길길이 날뛸 거 설마 몰랐다고는 안 하겠지. 이건 진짜 아니잖아. 오빠가 생각해도 안 그래?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제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제안하면서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순간 저를 사랑한다던 남자친구의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그것마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지마. 오빠가 진짜 나 사랑한다면 가지 말라고. 나 진짜 오늘만 잡을 거야. 나 장거리 연애 더는 못해. 이미 시달릴 대로 시달려서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갈 거면 나랑 헤어지는 걸로 알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연애 방식인 거 알면서도 꼭 그렇게 가야겠다면 나랑 헤어지고 가라고. 나는 오빠랑도 장거리 연애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하영아, 그때는 해외 롱디였고 우리는 그래봤자 국내에서 장거리 커플이잖아. 서로 주말마다 올라오고 내려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충분히 데이트할 수 있어. 핸드폰 비용 걱정 없으니 연락도 잘 될 거고. 네 옛날 연애랑은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 내 말 못 알아듣겠어? 나는 하도 전에 질려버려서 이제 장거리 연애 자체가 싫다니까? 오빠랑도 이렇게 장거리 커플 될 줄 알았다면 진작에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그 정도로 싫어. 내가 마음고생하는 거 그동안 옆에서 지켜봐왔으면서 왜 그래? 그럼 나도 실망인데? 그 남자한텐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나한테는 조금도 못 그러는 이유가 뭔데? 설마 나보다 전 남자친구를 더 사랑한 거야? 뭐라고? 어쨌든 내가 내려가기로 한 사실은 변함없어. 내 상황을 좀 이해해주고 서로 맞춰가면서 연애했으면 좋겠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그렇게 싫다는데도 저를 조금 더 감정적으로 달래주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고 기어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겠다는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웠죠. 하다못해 이유라도 그럴듯했으면 모르겠어요. 두루뭉술하게 타지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을 이해해달라니. 저는 그 일로 정이 떨어져서 헤어짐을 결심했죠. 결혼까지 생각했고 정말 안정적으로 잘 사귀던 사람이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헤어지기 싫었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또다시 그렇게 일방적으로 힘든 연애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 연애의 안정감을 깨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 배신감도 그만큼 컸어요. 지난 연애를 통한 배움과 경험 때문인지
정이 많은 제 성격과는 별개로 이번엔 제가 먼저 이 관계를 끊어내게 되었죠. 오빠, 나는 진짜 장거리 연애는 못하겠어. 헤어지자. 내려가기 전에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오빠랑 사귀면서 많이 행복했어. 그동안 고마웠어. 나름대로 냉정하게 말하자 남자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잘 지내. 나중에라도 언제든 연락해. 저희는 그렇게 한 번의 헤어짐을 겪었어요. 하지만 헤어져 있는 내내 저는 남자친구 생각을 하루도 안 한 날이 없었죠. 그만큼 정말 좋아했고 잘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사이라 하고 한 날 결혼해서 함께 사는 상상 같은 걸 하며 놀았어서 그때 했던 이야기들도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헤어진 지 5개월쯤 됐을 때 저는 결국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페인처럼 지내는 것보다는 주말 커플일지라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주변에 나쁜 남자를 만나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끊임없이 고작 그런 이유로 왜 좋은 사람이랑 헤어졌냐며 면박을 줬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오래 연애한 만큼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찼고 연애로는 한창일 20대도 훌쩍 지났으니 그만큼 새로운 이성 만나기도 힘들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임자가 있는 시기라 도저히 이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을 다시 만날 자신이 안 들더라고요. 헤어진 지 5개월이나 지났으니 이미 임자가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 겁이 났지만 그걸 무릅쓰고 저는 용기 내어 연락을 했어요. 다행히 아직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고 저희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됐어요. 주말마다 한 번 만나는 게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막상 해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평일에 제 할 일하고 친구들 만나고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남자친구와 주말 내내 붙어 있으면 꽤 만족감이 컸어요.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걸 생각하니 지금 생활은 너무 천국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저랑 헤어진 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작 이렇게라도 계속 만날 걸 후회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만나는 주기가 점점 길어지게 됐어요. 처음에야 애틋한 마음에 매주 서로 오가며 만났지만 매주 이러다 보니 차비며 숙박비며 은근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서로 주말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약속이나 일정이 생기면 2주에 한 번 꼬박 봐도 다행인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소원해지는 것 같아서 좀 타격이 오긴 했지만 그런 생활을 지속한 지 반년쯤 됐을 때 남자친구가 결단을 내렸어요. 하영아, 이렇게 지내는 거 힘들지? 말이라고 해? 내가 이렇게 될까봐 장거리는 싫다고 했는데 정말 꼭 창원에서 계속 살아야겠어? 우리 결혼할래? 응? 나 그냥 다시 서울 올라올까봐 너랑 결혼해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싶어. 서울로 온다고? 나야 너무 좋지. 아유, 얼마나 좋으면 말까지 더듬어. 이럴 거면 왜 내려갔어? 괜히 나 고생이나 시키고. 진작 결혼해서 같이 살았음 얼마나 좋아. 미안해.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했나 봐. 우리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사귄 기간도 그렇고 나이도 있다 보니 저희의 결혼 준비는 속전속결이었어요. 신혼집부터 구해서 같이 살다가 예식날에 맞춰 결혼을 하기로 했죠. 결혼 준비를 하다가 남편은 본인이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창원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뒤늦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실은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많이 아프셨어. 그래서 혹시나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많이 악화되실까봐 병간호를 해야겠다 싶어서 내려갔던 거야. 너한테 이야기하기엔 괜히 네가 마음의 부담이 클까봐 이야기 안 했어. 그런데 최근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거든. 그래서 너랑 결혼해도 되겠다 생각한 거야. 남편 말을 들으니 어안이 벙벙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에게 갑작스럽게 내려갔던 이유를 절대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어머님 병간호 때문이었다니 왜 그렇게 급하게 내려간 건지 갑자기 이해가 되면서도 미안하더라고요. 본인 딴엔 저를 마음이든 몸이든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혼자 말도 못하고 내려갔던 건데 제가 이해 못하겠다며 이별을 고해버렸으니까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아니야. 다 잘 해결돼서 다행이지. 어차피 엄마 계속 아프셨으면 우리 결혼도 못했을 텐데. 너랑 헤어졌을 때 힘들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엄마가 많이 나아지셨으니까 우리도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났고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 같이 나누게. 그래.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와서 저를 만났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주말마다 창원에 내려가더라고요. 어머님 경과를 체크하겠다면서요. 저도 몇 번은 같이 따라 내려갔지만 매주 내려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경비도 경비지만 피로감이 만만치 않았어요. 주 5일째 직장인이다 보니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다녀오면 말 그대로 쉬는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제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챈 남편이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앞으로는 나 혼자 내려갈게. 당신은 집안에 행사 있을 때만 와주는 걸로도 충분해. 이런 거 안 시키려고 내가 말 안 했던 거야. 그래도 엄마 아직은 괜찮아. 내가 혼자 케어할 수 있어. 힘들어지면 그때 도움 요청할게. 알겠어 여보. 당신도 힘들 텐데 나 생각해줘서 고마워. 시어머니도 남편의 부모다 보니 암을 판정받아 완치 후에도 컨디션이 오락가락 하시는 게 안쓰러웠지만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친정 부모님도 이렇게 자주 살피지 못하는데 매주 시간을 내서 먼 거리를 다녀와야 하는 게 정말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알아서 저를 배려해주니 참 좋았어요. 비록 주말마다 남편과 떨어져 있긴 했지만 이제는 같이 살다 보니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도 충분히 같이 시간을 보내고 데이트를 할 수 있어서 큰 불만은 없었어요. 주말엔 제 시간을 갖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이틀이 훌쩍 지나갔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연애 때만큼이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제 울타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 같아서 너무 행복했죠. 가끔은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제가 우선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어요. 여보, 우리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 할 것 같아. 뭐라고? 왜? 엄마가 건강이 다시 안 좋아지셔서. 많이 안 좋으신 거야? 내가 당분간 옆에 살면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 지금도 충분히 돌봐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주말마다 내려가는 정도로는 안 되는 거야? 안 될 건 없지만 내가 불안해서 내가 예전처럼 자주 올라올게. 여보, 나 한 번만 이해해주라. 응? 우리 엄마 이대로 잘못되시면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돌아가시더라도 그 전까진 최선을 다하고 싶어.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서 최대 고민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안정감을 찾고 지내고 있었는데 또 떨어져 지내야 한다니. 저한테 무슨 배우자를 멀리 보내는 사주 같은 게 있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을 따라 내려가기엔 창원이 너무 연고 없는 곳인 건 둘째치고 다니고 있는 직장도 걸렸고 멀리 살 때는 몰라도 가까이 살면 저도 시댁을 매번 케어해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야, 너 거기 따라 내려가면 꼼짝없이 간병인데 남편도 괜히 혼자 내려가겠다고 했겠어? 그냥 주말 부부하는 게 낫지. 주변에서도 내려가면 고생만 한다고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을 보내줬어요. 벌써 3번째 장거리라 그런지 이제는 무뎌져서 별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고생하는 남편이 신경 쓰여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저도 시댁에 내려가 시부모님을 살폈어요. 남편은 시댁 근처에 방을 구해 지내고 있었고요. 시댁에 자주 못 찾아뵙는 게 죄송해서 남편이 사는 곳보다는 보통 조금 더 넓은 시댁에서 묵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는 문득 남편이 사는 곳도 좀 치워주거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이번엔 당신네서 잘까? 응? 넓은 엄마 집 두고 왜? 그냥 당신 사는 것도 좀 보고 살림도 좀 해줄까 해서. 에이, 됐어. 내가 애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 사는 곳은 초반에만 몇 번 가보고 안 간 지 좀 됐잖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헤이, 갑자기 우리 집 가서 잔다 하면 우리 엄마 서운해하셔. 요즘 컨디션 다시 안 좋아지셔서 그런지 별거 아닌 거에도 잘 삐지셔서. 우리 집은 나중에 미리 말씀드리고 와서 자자. 갑자기 가겠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말리는 남편이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남편 말이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그 이후에는 내려가기 전에 미리 말을 했더니 집에 초대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의심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 친하게 지내는 회사 동생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평소 주말에는 연락을 잘 안 하던 친구인데 제가 안 받으니 2번, 3번을 연달아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민정아, 뭐야? 무슨 일 있어? 언니, 형부 혹시 여자 형제 있어? 응? 아니, 외동이야. 그래서 내려간 거잖아. 그치. 어쩐지 안 닮았더라니.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 이번에 주말에 고향 내려왔거든. 근데 동생이 사는 오피스텔에서 형부가 웬 젊은 여자랑 스킨십을 하면서 나오는 걸 봤어. 엄청 다정하게.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언니가 푸사로 결혼사진 도배를 해놨는데 내가 잘못 봤을 리가 있겠어? 딴 사람이랑 헷갈렸나 해서 사진 확인까지 다시 했어. 그래서 연락한 거야. 그리고 형부, 지금 창원에 있는 오피스텔 산다며. 거기가 땡땡 오피스텔, 맞아? 한 번에 상황을 믿지 못하는 제게 오피스텔 주소를 술술 읊는데 확인 사살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창원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끊었고 동생은 실시간으로 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어요. 제가 창원에 도착할 때쯤엔 데이트를 마친 건지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이 뒤집힌 그대로 오피스텔까지 달려갔어요. 오피스텔 문을 열기 전엔 심장이 쿵쾅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 집 비밀번호는 알고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던 모습이 보였어요. 버튼 누르는 소리에 놀랐는지 여자가 남편 쪽에 완전히 엉겨 붙어 있더라고요. 여자 얼굴을 확인한 저는 꼭지가 더 돌았어요. 제가 너무 익숙하게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남편의 첫사랑이었어요. 같은 회사 다닐 때
회사 동료들이 남편의 전 여친의 미모가 상당했다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일반인 치고는 드물게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스타일이라 한번 보면 잘 잊혀지지 않는 스타일이긴 했어요. 물론 그때 보고 못 본 지 좀 돼서 얼굴은 가물가물해졌지만 여자의 촉이란 게 정말 있는 건지 시간이 좀 지나 나이가 들었음에도 그때 봤던 사진이 연상되면서 첫눈에 바로 누군지 알아보겠더라고요. 여보,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웬일이긴 우리 사이에 연락을 꼭 하고 와야 되나? 내가 오히려 묻고 싶은데 옆에 끼고 있는 여자가 누군지. 이분은 우리 엄마 돌봐주는 요양보호사셔. 엄마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서 집에 초대했어. 뭐라고? 그제서야 두 사람이 앉은 소파 앞에 차려진 상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녁 시간대라 한 잔씩 한 건지 와인병과 와인잔 그리고 안주들이 놓여 있었어요. 당신은 당신 나이 또래 여자를 집에 초대해서 단둘이서 술까지 먹으면서 대접해? 결혼도 한 사람이 제정신이야? 여보, 진짜 오해야. 나랑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럴 일 절대 없어. 그래, 오래 알고 지냈겠지. 당신 첫사랑이니까. 여보, 속일 걸 속여야지. 어떤 요양보호사가 저런 끝나시 원피스를 입고 자기가 돌보는 노인 아들이랑 노닥거려? 저 진짜 요양보호사 맞거든요? 이분 부모님 돌보고 있는 것도 맞고요. 제 신혼조에 해보시든가요. 옆에 있던 여자가 안 그렇게 생겨서는 어찌나 뻔뻔한지 앙칼지게 쏘아붙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나 만나기 전에 둘이 만났던 사이인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불륜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뻔뻔하게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둘 다 죽고 싶어? 여보, 진정해. 일단은 내 말부터 들어봐. 어? 이러려고 기어이 여기 내려와서 살겠다고 했구만. 어머님이 아프셔서 최선을 다해? 그렇다는 사람이 이번 주말은 회사 일 때문에 못 올라온다 해놓고 딴 여자랑 데이트를 해? 마누라는 그렇다 치고 어머님은 어디다 팽개치고 이러고 있냐? 어머님은 제가 잘 돌봐드리고 있거든요. 넌 조용히 안 해? 어딜 뻔뻔하게. 자꾸 소리를 질러대는 불륜녀가 꼴보기 싫어서 머리채를 잡았어요. 아각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흔들리던 머리를 놓자 소파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인지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장거리 감행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당신은 앞에서는 사람비 살살 잘 맞추면서 뒤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하는 그 성정을 도저히 버리질 못하는구나. 난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도저히 못 살아. 헤어져. 참나.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뭘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엄마 때문에 내려간다는데도 따라 내려오겠다는 소린 죽어도 안 했잖아. 며느리인 당신보다 이 사람이 더 우리 부모님 잘 보살펴드렸어. 그건 알고 하는 소리야. 이 사람 하는 거 보면서 나도 후회했다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이 여자가 니네 부모님 돌봐드리는 건 이 여자 직업이라 그런 거잖아.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리고 애초에 장거리 싫다 했는데 상의도 없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작정 떠나간 건 당신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고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니까 순순히 이혼해. 직업이 아니라도 전 어릴 때부터 뵙던 분들이라 애착이 있거든요. 며느리여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찾아오는 당신이랑은 근본부터 다르다고요. 그쪽은 불륜녀 주제에 상황 파악을 못해? 네 목소리 듣기도 싫으니까 조용히 좀 해. 자꾸 제 신경을 긁는 불륜녀에 너무 화가 나 상에 있던 와인을 집어 불륜녀에게 부어버렸어요.
흰 원피스가 붉은 와인으로 절여지자 불륜녀와 남편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 진짜 유치하게 이럴래? 그래, 나 유치해. 그러니까 어디 유치한 사람 맛 좀 봐봐. 저는 남편에게도 남은 와인을 부어버리고 와인에 절여진 두 사람 사진을 찍은 후 상을 쓸어버렸어요.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난 뒤 저는 그 길로 당장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 물건을 사사한 것부터 큰 가구까지 하나하나 포장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필요한 건 다 갖고 내려가서 큼직한 것만 싸면 돼서 짐 싸는 데는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업체를 불러 착불로 그것들을 다 오피스텔로 보내버렸어요. 아마 그 작은 집에 두기엔 큰 물건들이라 처리하는데 애 좀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자기 걸 가져가겠다고 다시 돌아오는 남편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골탕도 먹일 겸 그렇게 짐을 처리했죠. 그러고 나니까 남편도 질렸는지 쉽게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몇 년 뒤 제게 불륜 소식을 알려준 동생 말로는 남편도 유전인지 어머님과 똑같은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첫사랑녀는 차마 그건 감당이 안 됐는지 남편과 재혼하기 한 달 전 파혼을 하고 요양보호사 일도 그만뒀다는 소문이 돈대요. 본인도 아픈 주제에 아픈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처지가 안 됐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기적으로 군 죄를 평생 톡톡히 갚으며 살아야겠죠. 빠른 판단으로 제 미래에 혹이 될 뻔했던 남편을 진작에 떼어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헤어지라고 하는 건가 봐요. 앞서 했던 연애에서 겪었던 괴로운 경험들이 결국엔 제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곁에 좋은 인연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